오늘 지금 하려는 거는, 오늘 뭐 할 거냐면, GA, GTM, 그리고 실습용 쇼핑몰 가입까지 하고, 그 다음에 GTM을 이용해서 GA를 설치하는 것까지 그렇게 다 한번 해볼 겁니다. 이게 뭐 한 번만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중간중간에 좀 설명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찾아봐야 되는 부분도 좀 있어서, 그런 것들 같이 좀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GA 가입부터 우리 완전 기초부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다 들어오셨죠? 구글에 가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하려고 하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구글 애널리틱스. 다 같이 진행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걸 나중에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 GA 계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만들 GTM 계정, 그리고 시스템용 쇼핑몰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벤트 세팅이라든가, GA의 작동이라든가, 뭐, UTM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다 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 이걸 하나 세팅을 해놓고 실제로 같은 환경에서 좀 얘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GA 계정, GTM 계정, 그리고 카페24 쇼핑몰 계정,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이제 향후 그 강의를 들으실 때 좀 지장이 없으실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검색해서 들어오면은 희한하게도 구글 애널리틱스 링크가 이렇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얘는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되어 있지만 보시는 대로 자세히 보시면 얘는 태그 매니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그 매니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소창에 치고 들어갈 거예요. 애널리틱스, analytics.google.com입니다. 제가 한번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analytics.google.com입니다. analytics.google.com. 요걸로 치고 이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로 치고 우리가 들어가 보면 저는 지금 계정을 아예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구글 계정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구글 애널리틱스에 오신 기존의 구글 계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자기 구글 계정에 애널리틱스가 있다라고 하면 애널리틱스로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실습을 위해서 새로 아예 그냥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구글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구글 애널리틱스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구글 계정 하위에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이 붙는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구글 계정이 없으면 애널리틱스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클릭 베이스로 하면서 이제 넘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사실은 구글 애널리틱스를 처음 할 때는 이거는 사실 뭐 여기까지는 설치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 여기서부터는 사실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스크립트 나오는 단계까지는 그냥 가입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해 보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상단 중앙에 있는 요 측정 시작 요거 누르겠습니다. 측정 시작 누르고 진행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계정은 주로 회사 이름으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회사 이름으로 세팅을 하게 되고 우리가 뒤에 가면 속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속성. 이 속성이 웹사이트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개의 회사에는 웹사이트가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세 개 있을 수도 있고, 뭐 네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회사는 브랜드 웹사이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제품 판매하는 사이트가 또 하나 있고, 또 어떤 회사는 브랜드 사이트 하나 있고, 제품 종류가 많아서 제품 판매하는 사이트가 세네 개 붙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하나의 계정에 여러 개의 속성을 만들어서 세팅하시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처음에 하실 때 계정의 속성 하나로 시작하셨지만 웹사이트가 또 생긴다라고 하면 그때는 속성을 추가해서 세팅하시는 겁니다. 속성을 추가해서. 계정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면 계정 간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계정 밑에서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세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 계정의 이름은 뭐 아무거나 지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GA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연도 구분을 위해서 2025라고 좀 얘기를 해놓을게요. 이 이름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계정은 회사 이름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좀 알아볼 수 있게 그냥 GA 테스트 2025 회사라는 그냥 회사명 같은 느낌의 그걸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실게요. 그 계정 테스트 뭐 공유 설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디폴트로 하시고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크게 뭐 여기에는 세팅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기술 지원이 되냐 뭐 이런 구글 쪽에서 이제 원하는 뭐 공유 옵션이라서 크게 신경 쓰실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누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네. 이제 나왔죠. 이제 속성 만들기라고 나옵니다. 이 속성에서 이제 우리 회사의 웹사이트를 적어주는 거죠. 저는 GA 테스트 쇼핑몰이라는 이름으로 적어주겠습니다. GA 테스트 언더바 쇼핑몰이라는 이름으로 적어주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보고 시간대와 통화를 잘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바꾸기가 조금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미국을 클릭하시고 이 위에 보시면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색하시면 하단부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시간도 보고 시간대도 대한민국으로 맞춰주시고 통화도 얘를 대한민국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해외 거를 하실 때는 당연히 해외 보고 시간대, 뭐 미국 걸 하시면 미국, 통화도 달러로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세팅하시고 다음 하겠습니다. 다음.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업종 선택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세팅할 때는 잘 모르는데, 세팅을 해서 우리가 리포트가 나와서 보면은 이 업종 선택에 따라서 이, 좌측 여기에 나오는 리포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뭐 구매, 뭐 제품을 사는 과정이다, 프로세스가 있다. 이런 그 계정들은 그냥 쇼핑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쇼핑. 쇼핑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 우리는 뭐 구매나 이런 거 없고 그냥 일반적인 그 컨텐츠나 뭐 이런 거야. 그러면 해당하는 것들에 맞게 찾으셔서 넣으시면 돼요. 뉴스 사이트면 뭐 뉴스로 넣으셔도 되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일단은 쇼핑을 선택해서 넘어갑니다. 쇼핑. 직원 수 이런 건 뭐 구글에서 참고하려는 거겠죠. 그래서 대충 골라주시고 다음까지 눌러주실게요. 여기까지 넘어가면 비즈니스 목표 및 선택에 대해서도 선택을 해달라고 하는데 얘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다 만들고 나서 이 좌측에 있는 메뉴에 나오는 게 조금 달라져요. 근데 이 좌측에 있는 메뉴는 편집이 나중에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 지금 선택한다 그래서 나중에 못 바꾸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우리가 쇼핑몰, 판매가 있는 사이트로 하겠다. 뭐 이렇게 아까 전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판매 및 전환 유도라는 거를 고르겠습니다. 얘를 하고 만들기까지 클릭할게요. 만들기. 자, 이렇게 나옵니다.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라는데 약관 동의하면 안 하면 못 쓰겠죠. 그래서 어그리 체크하시고 여기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동의함까지 클릭할게요. 동의함까지 클릭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계정 생성이 거의 다 됐고요. 이제 뭘 해야 되냐? 우리 GA 계정은 이제 생성이 된 거예요. GA 계정은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 우리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카페입사 쇼핑몰 만들 건데 우리 웹사이트에 GA의 스크립트를 넣어줘야 이 스크립트라는 코드를 넣어줘야 이 코드가 읽혀서 데이터가 GA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GA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팅하는 게 웹을 세팅하고 있지만 앱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해당 앱 OS에 맞게 선택하셔서 진행하셔야겠죠.
오늘은 웹으로 할 겁니다. 웹으로. 그런데 앱을 하시는 분들은 개발자랑 같이 진행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앱 내부에 코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발자들하고 같이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는 웹을 선택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웹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나의 사이트의 이름과 뭐 이런 걸 이제 이런 걸 써달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사이트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 상태로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스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스트림. 데이터 스트림은 뭐냐면, GA4는 장점이 여러 가지 스트림에 있는, 그러니까 웹에 있는 스트림, 앱에 있는 스트림, 뭐 여러 가지 스트림에 있는 데이터를 GA4에서 하나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이게 GA4만 처음에 쓰시는 분들은 별로 이게 무슨 장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전 버전인 UA에서는 요 스트림, 웹과 앱을 하나로 뭉쳐서 보는 이런 식의 그 스트림 방식이 아니어서 얘를 다 속성 간에 따로 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고, 스트림은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스트림까지 한번 이 주소까지 대충 한번 쳐놓읍시다. 저는 www. 각자 뭐 치시면 돼요. 전 GA 테스트 나중에 바꿀 수도 있으니까 gatest.co.kr 뭐 이렇게 놓고 스트림 이름은 GA 테스트 사이트 웹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향상된 측정 부분은 뭐냐면 GA는 좋아진 게 이전 버전을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좋아진 게 뭐냐면 GA4는 요 향상된 측정이라 그래서 요 스크롤, 뭐 이탈 클릭 그거는 이제 한번 볼게요. 우리 뭐 많이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스크롤은 얘는 90%까지 내려가. 스크롤을 이제 마우스를 아래로 내려서 90%까지 페이지의 90%까지 내려가면 얘가 스크롤 90%까지 내렸어 하고 이벤트를 발생시켜줘요. 이탈 클릭은 조금 헷갈리는데 이탈 클릭은 뭐냐면 여기 설명 보시면 내 도메인에서 나가는 링크를 클릭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 내부에서 이동한 링크는 GA가 자동으로 못 잡아요. 근데 사이트에서 이탈해서 나가버린 건 얘가 어디를 클릭해서 내 사이트를 벗어났어. 한번 클릭했어. 이런 것들을 이벤트로 잡아냅니다. 사이트 검색은 우리 사이트 내부에 검색 있죠. 보통은 우리 이렇게 웹페이지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검색하라고 키워드를 넣을 수 있게 해야 되고 뭐 돋보기 모양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걸 사이트 내부 검색이에요. 얘도 자동 세팅 조금 해주면 자동으로 잡아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얘인데요. 양식 상호작용이라는 애인데 얘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이름, 전화번호, 뭐 신청 메시지 해서 뭐 신청하기 하는 이런 폼 양식으로 되어 있는 신청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폼 양식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얘가 상당히 에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팅의 권장은 이 양식 상호작용은 일단 꺼놓는다. 이렇게 비활성화 해놓는다가 일반적인 권장 상황이에요. 그럼 폼 서밋 양식 상호작용 할 말 이렇게 양식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폼이라고 얘기 드렸던 이런 뭐 이름, 전화번호, 뭐 그게 상담 신청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얘는 따로 구글 태그 매니저로 세팅하는 걸 권장을 드려요. 얘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그냥 진행하시면 이 폼 관련된 이벤트가 GA4에서 제대로 못 잡아서 굉장히 그 폼 관련된 이벤트가 여러 개가 막 발생하는 그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양식 상호작용은 끈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뭐 나머지 유튜브 동영상 이런 거는 뭐 유튜브 영상 웹사이트에 있을 때 잡아주는 거, 파일 다운로드 했을 때 잡아주는 거, 이런 애들은 그래도 켜놓으면 나중에 써먹을 때는 가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대로 두시고 이 양식 상호작용만 얘를 끈 상태에서 저장까지 해줍니다. 우측 상단부에 저장까지 해줍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우측 상단부에 있는 만들고 계속하기 누르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고 넘어가면 스트림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스트림을 우리 사이트 우리가 이제 만들 쇼핑몰 사이트에 요 스크립트를 모든 페이지에 작동하도록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제 우리 사이트에 사용자가 들어올 때마다 GA 스크립트, 요 스크립트가 짜라락 읽히면서 GA4로 데이터를 보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GA4의 가장 기본적인 설치 방법인데, 자, 이제 우리는 구글 태그 매니저로 확인할 거예요. 구글 태그 매니저로 확인할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구글 태그 매니저를 못 쓴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구글 태그 매니저가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그 정도의 회사가 되면 이제 좀 회사가 크다든가 아니면 웹사이트를 마케터나 기획자가 건드릴 수 없는 정도가 되면은 얘를 요 구글 태그를 복사에다가 개발자한테 메일을 하나 쓰셔서 보내셔야 돼요. 그 메일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여러분? 메일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어,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 스크립트를 복사한 걸 보내주시고요. 지금 이게 어쨌든, 이게 PPT라서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스크립트를 복사해 놓으시고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를 써서 보내셔야 돼요. 중요한 키워드. 우리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에 적용되는. 이게 하나 중요한 키워드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헤드 태그. HTML을 배우신 분은 알겠죠? 뭐 상관없어요. 이 헤드 태그는 G 태그가 들어간 위치 정도인데 이 헤드 태그 내부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내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모든 페이지. GA의 스크립트는 모든 페이지에서 작동해야 돼요. 그리고 GA의 태그의 위치는 헤드 내부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헤드. 네. 우리 HTML의 헤드라는 태그 내부에 GA 태그가 들어가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서 개발자한테 요청을 하시면 또는 개발자가 보통 작은 회사들은 개발자가 없으면 웹사이트를 관리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웹사이트를 관리해주는 회사에 이 스크립트를 잘 전달하셔서 요걸로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고 오늘 설명드릴 이제 우리는 GTM 가지고 구글 태그 매니저를 가지고 할 건데 이 구글 태그 매니저를 가지고 하는 방식이 사실은 요즘에 더 많이 쓰는 방식이고 더 안정적인 방식이고 나중에 관리하기도 더 쉬운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글 태그 매니저를 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산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뭐 그건 없을 거고 나중에 보시면 나중에 다 설치하고 나서 이 설치 및 테스트 뭐 이런 걸 눌러 보시면 웹사이트 주소를 우리가 이 따따따따 gatest.co.kr 여기에 가서 구글 태그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GA가 감지를 해줘요. 이거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신규 기능이. 옛날에 이런 거 없고 그냥 태그 어시스턴트 뭐 이런 거 들어가서 설치 잘 됐나 하고 봤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금 2025년도 버전으로 지금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24년도 초반, 23년도, 22년도에는 이 구글 태그라는 게 아니라 GA4 기본 태그라는 게 있어서 걔를 먼저 설치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 엄밀히 말하면 구글 태그는 조금 다르긴 한데, 하는 기능은 GA4에서 우리가 기본 작동을 하게 하는 기본 코드라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 용어가 구글 태그라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는 좀 참고를 다 같이 해주시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GA를 나중에 이제 쓰게 되시면서 요 설치 관련된 거, 뭐 어떤 관련된 거 보면서 이제 조금 쓰게 되면 이제 웹상에서 검색을 되게 많이 해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GA4는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 자료들은 다 GA4 뭐 기본 태그, GA4 스크립트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도 이제 강의들 이전 거는 GA4 스크립트 기본 태그 이렇게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용어가 구글 태그로 다 이제 됐다라고 봐주시고 GA4 기본 태그가 GA 구글 태그와 비슷한 거다. 비슷한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 태그는 사실 GA4에서만 쓰이는 태그는 아니고요. 구글 애즈라든가 뭐 같은 구글 플랫폼 내에 있는 구글 마케팅 플랫폼 내에 있는 다른 곳에서도 이제 통합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는 처음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GA4 기본 태그와 구글 태그가 비슷한 역할을 한다까지만 지금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GA4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우리는 어쨌든 구글 태그 매니저를 가지고 얘를 세팅을 할 거기 때문에 얘는 일단 닫아줄게요. 이렇게 닫아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다 된 거고, 요거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GA4에 요 G자로 시작되는 얘가 내가 방금 만든 GA 속성의 아이디 같은 거예요. 아이디. 여러분들도 웹사이트에 가면 나의 고유한 아이디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얘도 내가 만든 지금 GA의 고유한 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GA 측정 아이디는 이따가 쓸 건데, 이 GA, 내가 만든 GA의 고유한 번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화면은 이대로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이따 와서 얘를 쓸 거기 때문에 화면은 그대로 놔두고